인간은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고 축구나 농구 같은 역동적 스포츠를 즐깁니다. 인간에게 이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죠. 심지어 무의식 중에 움직일 수 있는 몽유병이란 증상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계단을 300번 올라도 2시간을 내리 뛰어도 멀미를 하진 않습니다. 대신 차에 타거나 배만 오르면 지옥이 시작되고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멀미를 할까요? 그리고 왜 항상 멀미의 끝은 구토일까요? 멀미를 덜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손을 등 뒤로 옮겨보세요. 당신은 손을 실제로 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손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내가 엎드려 있는지 서 있는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등을 눈 감고도 알게 해주는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귀 속에는 전정계가 있는데요. 전정계에는 액체로 가득 찬 관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자세를 감지하죠. 이 액체는 중력에 따라 움직이고 전정계는 이 액체의 위치를 감지해서 뇌에게 현재 우리의 자세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 액체가 관의 위쪽에 있다면 당신이 거꾸로 서 있다는 걸 의미하죠. 당신이 산책로를 걸을 때 우리 눈에 비치는 풍경 역시 함께 움직이죠. 눈앞의 풍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적 정보, 귀 속 액체가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전정계가 보낸 정보, 두 다리를 이용해 걷고 있다는 고유수용 감각이 보낸 정보. 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내가 산책로를 잘 걷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상자 안에서는 어떨까요? 상자 안에 인간은 가만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요. 고유수용 요원이 보고합니다. 근육 활동도 없고 보행 패턴도 없습니다. 몸은 정지 상태입니다. 시각 요원도 고개를 끄덕여요. 이쪽도 문제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몸은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정 요원은 당황해합니다. 귀 속 액체가 이상하게 출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가속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액체는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다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속도가 감지된다고요. 그렇게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새 요원은 파충류 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요. 숨을 쉬고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하고 눈을 깜빡이게 하고 뇌에서 이런 본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뇌간이라 불립니다. 뇌간은 아주 오래전 인간이 파충류였을 때부터 쭉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파충류 뇌라고도 불리죠. 현대인의 의식, 주의력, 인지력, 사고력 등 좀 더 고차원적인 능력은 새롭다는 뜻의 신이 앞에 붙은 신피질이 담당하고요. 신피질은 융통성도 있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압니다. 반면 파충류 뇌는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죠. 당신도 파충류 뇌 같은 사람을 만나봤을 겁니다.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많으니 자기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우기죠. 하지만 파충류 뇌가 억지만 부리는 건 아니에요. 파충류 뇌가 작동하지 않아 밥 먹는 걸 까먹거나 절벽에서 얼쩡거리다 떨어져 죽는다면 언어 능력이나 사고력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요원분들의 보고가 서로 다르다고요. 이런 일은 한 가지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독버섯을 먹었을 때도 이랬고 사간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결국 파충류는 붉은 경보 버튼을 누릅니다. 비상사태 발생입니다. 독성 물질이 침입했어요. 전대원 즉시 배출 프로토콜 가동하세요. 온몸에 비상 경보가 울리자 신피질이 뛰어와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동이죠? 이건 독이 아니라 자동차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충류 뇌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되돌리기 어렵죠. 수백만 년간 생존을 책임져온 그의 판단을 신입사원인 신피질이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 시트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앞좌석이나 중앙 등 비교적 덜 흔들리는 자리에 앉아 전정계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멀미약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전정요원이 긴급회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이라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멀미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기차를 고장내기 때문에 전정요원의 정보가 회의에 전달되지 않죠. 사실 멀미를 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을 보는 걸 피하고 창문 밖을 보는 겁니다. 시각요원과 전정요원의 입을 맞춰서 불일치를 줄이는 거죠. 그래도 육지에서는 풍경 속 여러 사물들을 통해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바다에서는 볼 수 있는 사물이 없습니다. 이따금 사물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멀리 있어서 뇌가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따라서 시각요원은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멀미 중 배멀미가 가장 지독한 이유죠. 유독 멀미가 심한 사람들이 있죠.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멀미 민감성의 유전율은 57%에 달합니다. 전정기관의 센서가 예민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센서는 작게 흔들려도 크게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어린이들도 멀미를 더 잘 느낍니다. 특히 9살에서 10살의 최고조에 이르죠. 청소년기엔 감소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대체로 멀미를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 뇌가 성숙해질수록 요원들이 하는 말이 서로 달라도 괜찮아, 원래 애들이 이렇게 좀 말이 달라, 이렇게 뇌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뇌는 매번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서 멀미 반응을 일으키죠. 실제로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은 처음 며칠간은 모두 멀미를 심하게 겪습니다. 하지만 사나흘 정도가 지나면 멀미 증상이 감소하죠. 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자극이 들어오니까 이 패턴은 위험하지 않구나, 이렇게 더 이상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학습합니다. 따라서 멀미가 난다고 교통수단을 피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감각 불일치에 노출되고 뇌를 적응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너무 배가 부르거나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술을 마셨거나 해도 멀미가 나기 쉬워요.
결국 멀미는 파충류 뇌의 서툰 사랑 표현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물어다주는 것처럼 당신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 다음에 멀미가 나려고 한다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파충류 뇌도 아, 나는 지금 안전하구나 하면서 안심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